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대통령 선거의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출근길 유세전이 펼쳐졌는데요. 도내 정당들은 자신들의 후보가 왜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 연설하며 응원과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까지 남은 시간은 20여일.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출근길 시민들 앞에서 율동을 하고 특색 있는 로고송도 크게 틀었습니다. 달리는 차량에 눈을 맞추고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해 한 표를 호소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공개 연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아버지가 태백 탄광에서 일했던 인연을 소개하고 강원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강한 경제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50조 원을 마련해서 지난 2년간의 모든 손실을 보상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의 키워드는 변화라며 정권 교체를 강조했습니다. 현 정부와 맞서 싸운 사람은 윤석열 후보밖에 없다며 강원도민들이 윤 후보를 키워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내일의 꿈을 안고 희망을 살아갈 수 있게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할 후보는 윤석열입니다. 정의당은 지금의 불공정과 불평등은 거대 정당들의 책임이라고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제부터 다르게 투표해야 한다며 강원도민들이 심상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기를 호소했습니다. 춘천 시민과 우리 국민들은 새로운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강원도민의 표심을 얻기 위한 대통령 선거전이 불붙은 가운데 각 당의 후보들도 조만간 강원도를 찾아 도민들의 지지와 응원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네, 20대 대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강원 공약을 살펴보겠는데요. 강원 경제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규제 개혁의 권한을 강원도로 넘기고 교통망 확충에 주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7가지 핵심 공약을 허주희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국민의힘이 우선순위로 제시한 강원 공약은 교통망 확충입니다. 최북단 접경지 내륙으로부터 강원 남단 내륙 중심까지 동서남북으로 연결되는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또 수도권 1시간대 연결로 교통 편의는 물론 관광 수요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철도, 고속도로, 일반 국도에 대해서 선형 변경 이와 같은 것을 제일 먼저 공약에 넣었습니다. 강원 발전의 최대 걸림돌인 규제 개혁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강원 경제특별자치도를 설치해 규제 개혁 권한을 상당 부분 강원도로 넘기겠다는 겁니다. 군사와 농업 등 4대 핵심 규제로 지난 15년 동안 564조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규제 개혁을 통해 새로운 강원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지역마다 특성을 살린 특화 산업을 지원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춘천권에는 수열 에너지를 활용한 데이터 산업단지를 구축하고 원주권에는 의료 산업기지를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또 강릉권에는 올림픽 유산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강원도 5대 권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침체된 폐광 지역은 강원랜드를 활용해 복합문화관광 레저지구로 재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국인 면세점 설치로 여행객을 유입하고 독일과 영국처럼 유럽식 도시재생을 위한 폐광 지역 경제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5대 거점별 관광도시 프로젝트도 제시했습니다. 춘천과 화천 양구를 연결한 춘천 호수권, 오색 케이블카 정상 추진을 통한 환동해안권, DMZ 생태안보자원을 활용한 접경지역권으로 나누어 권역별 관광지대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의 산림자원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탄소 중립특구를 조성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품종 개발로 농어민 소득을 높이고 식량 안보에도 대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4년 전 평창에 쏠렸던 겨울 올림픽의 감동이 요즘 베이징으로 쏠려 있죠. 이 평창 올림픽은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받고 있지만 당시 경기장 시설은 대부분 활용 방안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설은 복합 문화 스포츠 공간으로 변신하고 있지만 규모가 큰 강원도 소유의 경기장들은 적자 운영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신축된 경기장은 모두 7개입니다. 이 가운데 규모가 큰 3개 시설은 강원도에서, 나머지는 강릉시와 대학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운영을 맡은 컬링장은 생활체육 스케이트장과 컬링팀의 전지훈련장, 국제대회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때는 컬링 체험 관광 상품도 운영됐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대규모 개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겨와 쇼트트랙 경기가 열렸던 아이스 아레나는 강릉시가 복합 문화공간으로 변신을 준비 중입니다. 지하 1층에는 50m 8레인 규모의 수영장을 조성하고 지상층에는 강릉 올림픽 뮤지엄이 이전하는 등 각종 공연과 전시 행사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계절 활용될 수 있는 시설로 변경하기 위해 수영장을 만들었고 올림픽 유산을 관광시설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관리하고 있는 경기장 시설들은 활용 방안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릉 하키센터는 첨단 디지털 공연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실증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상설 공연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규모가 큰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은 영화 촬영장이나 대규모 행사장으로 가끔 이용되고 있는데 코로나 시대에 행사들이 축소되면서 상황이 어렵습니다. 3개 시설의 연간 운영비는 50억 원 안팎이 들어가지만 대관 수익은 투입액의 20%에 불과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소 어려운 환경이지만 전문 체육 시설의 기능은 유지하면서도 일반인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다양하게 도입하여 경기장 본연의 기능으로는 운영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창 올림픽의 유산들이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조선 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분과 의궤가 100년 만에 귀향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실록과 의궤를 제자리, 즉 오대산에 되돌려놓자는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데요. 문화재청은 지자체 등과 실무적인 협의에 들어가고 환수위원회도 의궤를 활용한 콘텐츠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과 의궤를 제자리로 되돌려야 한다는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일본에서 국내로 환수한 이후 국립고궁박물관이 보관해온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과 의궤를 원래 보관처인 오대산으로 되돌리라는 겁니다. 결의안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낸 안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이채익 의원의 안을 반영했는데 오대산에 국립기관인 조선왕조실록 전시관을 설립해 실록과 의궤를 봉안하는 이른바 환지본처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환지본처에 부정적이었던 문화재청도 입장을 선회해 강원도, 오대산 월정사 등과 실무협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시설과 인력 운용 등 세부 사항까지 결정되고 실제 실록과 의궤가 오대산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걸로 예상됩니다. 전시관은 지난 2019년에 오대산에 지어진 왕조실록 의궤 박물관을 국가에 기부 체납하고 이곳을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범도민 환수위원회도 환수 이후의 활동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갑니다. 일단 기관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실록과 의궤를 바탕으로 한 콘텐츠를 만들어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행차도가 전부 다 있잖아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가 행렬이라든가 축제, 세계 청소년
올림픽 때 이런 것을 보여줄 필요도 있지 않겠냐. 단순한 국내 환수에 만족하지 않고 문화재를 원래 있던 제자리에 가져다 놓겠다는 끈질긴 노력이 이른바 온전한 환지 본처의 마지막 단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강원도는 올해 상하수도 분야에 4,067억 원을 투자합니다. 낡은 수도시설 정비와 상수도 보급에 2,075억 원, 하수관로 정비와 하수처리 시설 설치에 1,992억 원을 집중 투자합니다. 이를 통해 19곳의 수도시설을 현대화하고 20개 급수 취약 지역에 상수도도 보급합니다. 특히 연말까지 18개 시군에 스마트 상수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수질 사고 등에 대처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작지만 경쟁력 있는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이달 하순까지 강소농 경영체를 모집합니다. 강소농 사업은 농업인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 6,868명을 육성했습니다. 강소농 경영체는 3월부터 추진되는 기본 교육을 이수하면 최종 선정되며 이후 경영 개선 역량 향상을 위한 심화 후속 교육, 현장 교육 등을 받게 됩니다. 강원경찰이 고속도로 운행 안전을 위해 불법 개조 차량과 밤 시간대 과속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강원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는 오는 3월 6일까지 도내 모든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암행 순찰차를 투입해 자동차 구조와 장치를 임의로 변경한 불법 개조 차량과 밤 시간대 과속 차량을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속도로 운행 중 불법 개조 차량을 발견한 운전자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일주일 넘게 재택 치료를 받다 지난 4일에 숨진 광주광역시 체육고교생의 명확한 사인 규명을 촉구하는 집회가 원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앞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진상규명 시민연대는 특별한 기저질환 없이 건강했던 전 고교 레슬링 선수 송모군이 숨진 명확한 사인을 밝혀야 한다며 송군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국과수를 상대로 정확한 사인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또 송군이 방역당국 방침으로 일주일 넘게 재택 치료를 받다 숨졌다며 광주시와 보건당국,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17억 원을 투입해 481헥타르의 고사목을 제거하고 예방 나무 주사 등 방제 작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강원도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은 춘천과 원주, 동해, 홍천, 횡성, 정선 등 6개 시군에 달합니다. 강원도는 감염목 1,058그루를 포함해 10,000그루의 방제 대상목을 3월 말까지 모두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또 감염목 주변과 우량 소나무림 316헥타르는 예방 나무 주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올해 419억 원을 투입해 사방댐과 산림 유역 관리 등 산림 예방 시설을 설치합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100곳의 사방댐을 설치하고 계곡의 유속을 줄이고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32km에 걸쳐 계류 보전 사업을 시행합니다.
또 이미 설치된 사방시설의 기능 유지를 위해 58개 사방댐을 준설하고 17곳을 보수합니다. 강원도는 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3월부터 사업에 착수해 우기 전인 6월 말까지 그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춘천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2곳의 노선이 올해 안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춘천시는 신부급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유포리까지 2.5km 구간과 천전 IC에서 윗샘밭 종점 구간인 1.6km를 올해 안에 준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북 교차로 국도 5호선에 접하는 연결막 도로망이 구축되고 소양강댐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교통 편의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춘천시는 남은 공사를 빨리 마무리해 교통량 분산 등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내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등 노인 여가복지시설 운영이 중단된 가운데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자체의 교육 강좌는 그대로 운영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내 지자체들은 보건복지부의 방역 대책에 따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노인 여가복지시설을 무기한 폐쇄했습니다. 하지만 평일 낮에 어르신들이 주로 참여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교육 강좌는 별도 지침이 없어서 교육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군들은 지역별 확진세를 고려해 부분별 방역 강화 지침을 세울 수 있다며 상황을 보고 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